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추석 지난주 토요일 라이브 방송 보낼 업로드를 해 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좀 광란에 그 방송을 하는 바람에 노딱이 붙는 바람에 방송 오픈 못하고 추석 연휴에 내려가고 하신다고 많은 분들하고 새해란다. 추석 인사는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이렇게 추석이 좀 지났지만 보름달도 크게 하나 띄우고 여러분들의 한가위 추석 인사를 또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 큰 달을 보고 또 소원 성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주식 버전을 한번 낭독해 드렸는데 그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걸 인트로로 다시 한번 읽고 오늘의 녹화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주식 버전입니다. 시장 상황이 미국과 달라 주가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병아리 니르거조 홀빼이셔도 마참내 내 뜻을 녹방하되 못할 것이 없어라. 내 일할 위해 어여삐 여겨 대박 주식 비법들을 알려주니 구독자들을 헤어 수비 여겨 공부하되 모두 대박 나고자 하는 바람이노라. 네, 여기까지 하고 요 국악이 참 좋습니다. 분위기가. 아무튼 추석 연휴를 이제 지나고 우리 시장이 이것도 땡겨야 되겠죠. 오늘 이 정도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오늘 시장 흐름들은 그랬습니다. 사실 그랬고 추석 연휴였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싶고요. 미국 시장도 이제 우리 연휴 때 좀 크게 낙폭을 했다가 우리 연휴 하루 전날에 좀 반등하고 지금도 나스닥 선물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들은 좀 반등 중입니다. 우리 시장 끝날 때 기준으로 본다면 나스닥 비슷합니다. 우리 시장 끝날 때 기준으로 지금 약간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개영님 시황에서 포지션은 나쁘지 않다 정도인데 지금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얘기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여타 사이드 메뉴는 아예 없이 메인 디시 딱 얘기 핵심만 좀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일들을 저도 많이 겪었고 여러분들도 그럴 건데 지금 헝다 그룹 문제, 미국의 부채 상한 한도에 대한 이슈, 특히 이 헝다 그룹이 중국의 굉장히 큰 부동산 건설 기업인데 이 기업의 부채가 우리나라 GDP에 육박한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디폴트가 나면 연쇄 부도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헝다라는 그룹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생각한다고 그 기업이 부도날 게 나고 안 날 게 안 나는 게 아닌데 이것도 찾아보고 이 얘기도 들어보면서 나름의 또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 거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의 국면에 여러분들은 집중적으로 빠질 필요가 없고 특히 제일 오류를 범하는 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서 이 모든 워딩을 다 읽고 판단해도 절대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못 내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현상을 헝다 그룹을 깊이 있게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거를 아무리 본다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리스키온한 상황이 온 거예요. 증시에. 그리고 헝다로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08년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추억이 소환돼가지고 약간 불안한 거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파생 상품에 대한 거품으로 파산했던 리먼 브라더스와 헝다 그룹은 구조적으로나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헝다 그룹의 어떤 리스크가 어떤
국가 신용 프리미엄의 리스크로 번지거나 금융 리스크로 도미노적으로 이렇게 뭔가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통한 리먼 브러스 사태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실물 자산의 크기가 뭐 요만하다면 이 실물 자산 하나를 가지고 이게 오르면 어떡할래, 빠지면 어떡할래, 얘랑 다 묶어서 A 그룹을 묶어서 상품. 그러니까 파생의 실물을 하나를 두고 파생의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출 리스크에 대한 상품도 만들어내고 굉장히.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파생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구조적으로 이어지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증시가 계속 카운트 펀치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재정 상세.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큰 재정 정책, 유동성 장세 흐름으로 시장이 쫙 이제 큰 마디로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아직 꺾인 게 아닙니다. 사태 보면 큰 흐름에서는 추세가 꺾인 건 아닌데, 델타 한 방 맞고 뭐 괜찮았어요. 그것도 뭐 다시 테이퍼링 늦춰지나, 그리고 물가 맞고 뭐 지금 또 실업률 맞고 고용 맞고 헝다 맞고 계속 잽 들어오고, 그 와중에 이제 기업들도 이게 예를 들면 코로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게 올해 한 상반기쯤에 탁 종식됐다면 전 세계 경제적으로도 물론 순간에 약간의 악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마치 태풍이 오고 나면 자연의 어떤 정화는 더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것이 한번 쓸고 가지만 더 좋고, 산불이 나고 나면 뭐 그 이후에 더 숲이 울창하게 자라듯이, 어느 정도의 코로나라는 것이 기업들한테도 뭔가 혁신의 계기가 되고, 뭔가 사업적으로도 미래 사업을 좀 빨리 준비하는 계기가 되고 이러면서 괜찮았는데, 델타로 인해서 이게 계속 시간이,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 좀 길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피로도가 쌓이면서 작년 올해 뭐 기저 효과를 벗어나서도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좋아지는 기업들이 그 속도감이 있었는데, 작년 기저 효과로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속도감이 있었는데 3분기 델타 맞고 4분기 둔화. 그러니까 관성이죠.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이후에 시장도 그렇고 뭐 기업들의 어떤 실적의 가파르나 성장 속도도 뭐 기저 효과도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150 150, 160, 170 달리고 있다가 지금도 빠른데 130km, 150km인데 170km 달리다가 150km, 130km 달리니까 느린 느낌인 거예요. 둔화.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헝다그룹 자체가 뭐 큰 위기로 빠지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헝다그룹의 어떤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시장 이제는 뭔가 한번 좀 조정이 좀 오는 어떤 계기가 될 건가, 약간 하나의 트리거가 될 건가, 꼭 연관이 있지는 않아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시장이 갑자기 살아날 때도 뭐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이슈가 만약에 혹시 시장에 불면서 뭐 꼭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르지만 전체 시장이 한번 좀 상승 흐름의 어떤 트리거가 뭐 온다든지 뭐 이런 계기가 되는, 꼭 거기야. 그래서 헝다그룹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뭐 어떻게 하지? 이거 괜찮겠나?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가 아니라 괜찮을 때까지 이거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상황으로 봐야 돼요. 헝다 얘기가 더 이상 시장에 민감하게 사라질 때까지. 예? 주식시장은 아직 헝다의 길을 쫑긋 세우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이 결국은 헝다그룹을 살릴지 안 살릴지, 그 다음에 뭐 일단 400 얼마입니까? 이자는 냈는데 대출 회수 조치나 그 다음 조치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분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제 커뮤니티에 올린 건데, 테이퍼링은 어느 정도 조금 큰 시장이 지장 없이 지나갔습니다. 뭐 테이퍼링은 11월 정도고, 테이퍼링은 결국 뭐 하는 건 하는 건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냐 이러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테이퍼링을 뭐 완료하겠다 대충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테이퍼링 속도는 조금 시장 예상치에 부합 혹은 조금 빠른 정도의 워딩이 나온 것 같고,
금리 인상 점도표도 조금 빨라졌어요. 그래서 22년 말, 23년 초 이러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윤곽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워낙 그전 FMC부터 조금씩 계속 그 내용들을 풀어왔기 때문에 큰 FMC 지금 이 어떤 상황들이,은 아니고요. 그 헝다 리스크에 관련해서 FMC는 미국으로 전이 가능성은 없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로 크게 전이될 만한 가능성은 없고요. 미국은 오히려 중국의 이런 중국의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겠습니까? 둘은 서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있는 사이인데, 델타 확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만 델타가 쉽게 확 잡히지는 않죠. 국내도 그렇고. 이게 제일 커요. 디폴트.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아까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지난 8월에도. 결국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코로나로 국채 발행 등을 포함해서 부채를 계속 늘려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원을 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원래 이런 정부의 예산이나 부채를 늘릴 때는 상원 하원의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워낙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 부채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게 9월 말이 이런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해야 하는 이제 마지막 기한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 의원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은 지금 민주당, 공화당 반반인데, 이걸 통과하려면 상원 의원 표 10표를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디폴트가 되면, 이게 2011년,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09년, 010년, 11년 테이퍼링, 그때도 시장에 이제, 미국, 그때 당시에도 제롬이 아니지, 그때는. 버냉키가 시장의 자금을 풀 때도 2011년에도 이렇게 한번 당시에 정치권에서 이 디폴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한 달 반 동안 이게 디폴트, 만약에 공화당이 찬성을 안 해주면요, 10월 1일 순간부터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 셧다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국가가 공무원의 월급부터 해서 미국이 자금을, 정부 재정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월급조차도, 공무원 월급조차도 나가지 못하고 셧다운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네 나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잡음을 거치고 우리나라 국회가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국회 통과를 시키긴 하는데, 1주, 2주, 3주 동안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이때 공화당도 자기의 어떤 발언권을 올리겠다는 거고, 이걸 합의해주면서도 정치적으로 다른 걸 얻어내려고 하는 정치적인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읽어보면, 미국 하원이 영반정부 부채 상한선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유예해야 돼요. 유예하지 않으면 지금 미국이 추가적으로 지금 정책 자금을 풀거나 지원하는 거 다 셧다운되고, 더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돈을 쓸 수 없게 하여튼 셧다운돼요. 근데 상원 문턱을 넘지 않다. 최악의 경우 재무부가 현금 잔고가 바닥나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는. 와, 무섭죠. 미국의 디폴트. 물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부채 상한선을 이제 올리한데, 이게 지금 계속 근데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의 상원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원 100명 중 60명의 상표인데,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의석을 반반이라 가지고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의 표심이 필요한데, 공화당 원내대표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오로지 집권당의 몫이다. 우리는 합의 안 해주겠다.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연방정부 340달러 규모의 임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이거 통과 안 되면 이제 셧다운이에요. 업무 정지죠. 이거 무서워요. 이게 지금 이게 잡음이 특히나 지금
모든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재정정책이라는 게 가장 큰 그 시장의 어떤 무기였는데,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시장에는 이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물론 잘 해결되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이게 결국은 막판까지 이게 뭐 합의해줄지, 아니면 뭐 일단 셧다운 한번 시키면서 분위기를 극적으로 가야지. 정치인들은 노이즈는 뭐든 본인들한테 세계의 시선과 미국 모든 국민의 시선이 주목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약간 충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이미 뉴스 다 나왔는데 뭐 그래도 주가가 지금 시장은 별 뭐 영향이 없는데, 이거 지금 시장은 좀 심플하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가 하나의 또 넘어야 될 산이고, 연말로 되면 중소형주는 대주 양도과세 이슈에 바람이 불 거고, 그래서 이 산을 잘 넘는다 해도 연말에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내가 중소형주, 특히 조금 많이 올랐고 기관들이나 좀 개인들의 어떤 하여튼 기관도 좀 하여튼 기관은 뭐 좀 아닙니다만, 하여튼 좀 개인들의 영향이 좀 크고 많이 올랐던, 하여튼 중소형주 쪽 비중은 연말로 갈 때는 조금 줄여놓는 게 좋고, 아싸리 대형주 쪽으로 좋고, 섹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게 뭐 지금 반도체 쪽인지 경기 민감주, 위드 코로나주, 여러 가지 섹터는 있는데, 섹터는 아직 추석 이후에 마디가 잘 안 잡혀요. 뭐 2차 전지 여전히 좀 강하고 오늘 그런데, 아직 뚜렷하게 어떤 섹터가 좀 더 유리하다는 조금 더 보고 말씀해 드리겠고, 아무튼 하반기로 갈수록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좋을 것 같아. 저도 개인적으로 중소형주들을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헝다 문제도 헝다 문제인데, 이 9월 말에 미국의 부채 이 한도 상향, 요 이슈 전까지는 시장을 조금은 뭐 관망하든지, 아니면 뭐 현금을 좀 확보하고 두고 있든지, 그냥 공부나 하자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체크하고 본인의 보유 종목들을 한번 일정 잘 좀 체크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지금은 급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의 이 그 소위 뭐 이 마디를, 이런 마디를 잡아주는 지가 9월 제가 복귀 방송하고 약간 추석 바람에 기대감이 있나 한두 번 방송하다가 3-4번 방송부터는 계속 지금 추석 전에 현금 리스크 관리 현금 계속 그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 그 마디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다행히 이제 추석에 크게 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다가 좀 차라리 반등을 해주니까 이 얘기도 목소리 핏대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또 괜찮네 하고 또 뭐 싸졌네, 개별 종목 싸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시장 1-2% 빠지면 개별 종목 중에 살아남을 종목이 몇 개 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개별 주식은 리스크가 적어도 뭐 크게 오프된 상황에서 그냥 뭐 어떤 종목 갈까 이렇게 놀 때는, 그때는 즐겁게 이제 갈 종목 찾으면 되는, 그건 심플한 장이에요. 굉장히 쉬운 장이에요. 그런 큰 리스크가 없는 시장, 뭐 박스권이도 오르는 장에서 뭐 수익 내는 거, 그거는 뭐 재미있고 그냥 잘 골라가지고 그냥 수익 내면 되는 거고, 전체적인 시장의 지금 상황들, 이거를 일단 좀 조금 뭐 하여튼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장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은 하여튼 투자의 하여튼 절반은 제가 참는 거 제일 힘든 거라 했죠. 참고 현금도 아끼고, 현금 아끼고, 기회가 돼서 뭐 조금 내일도 반등해서 하면 좀 튀어오르는 것들, 뭐 포트 조금 정리하면서 조금 뭐 안 되는 것들 좀 같이 줄이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줄이는데, 뭐 종목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또 줄여요. 꼭 그런 건 아닌데 30개 돼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거 하나가 예상치도 못하게 급등해요. 그래서 이걸로 뭐 한 30%를 먹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몇백만, 몇십만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아무리 따져봐도 어쩔 수 없어서 물려서 갖고 있는, 공부해봐도 크게 비전 없는데 물려서 갖고 있는 거 하나가 지금 마이너스가 뭐 몇십만원, 그러니까 먹은 몇백만원, 뭐 몇십만원 먹은 만큼 얘의 마이너스를 지금 팔아도 몇십만원, 몇백만원이면 얘 하나도 같이 끊으면서 그냥 전체적인 계좌는 오늘 뭐 하나 올라주고 뭐 하나, 그러니까 현금. 그러니까 꼭 포트는 그래요. 포트는
개별 종목이 20개, 30개 들어있던 그 종목 하나하나가 게릴라전이라고 쳐요. 게릴라전. 그러니까 게릴라전에서는 이기고 질 수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포트, 내 전체의 어떤 뭐 포트의 수익률, 포트 전체의 어떤 수익이 어쨌든 시장 대비 내가 상회하고 지금 이기고 있냐 이런 것들을 잘 끌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게릴라전도 이겨야 되고 전면전도 이겨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전술적인 지휘가 굉장히 노련하고 용이하지 않은데 게릴라전을 갖다가 막 여러 군데 막 10군데, 20군데, 30군데 게릴라전을 펼쳐놓으면 다 관리도 안 되고 지휘도 안 되니까 오히려 주린이일수록 압축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뭐 굉장히 막 퀀트식 매매로 막 탁 섹터 딱 잡아가지고 막 10개, 20개도 막 모니터 3, 4개 띄우고 막 잘 운영하는 사람은 뭐 노련한 지휘관은 동시다발적으로 게릴라전을 펼쳐도 시장에서 다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압축하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휘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요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쉬고요. 이번 주는 또 저는 수요일 날부터 출근인 줄 알고 수요일 날 라방 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라방 수요일 날 좀 쉬었고 이번 주는 이제 오늘 녹방하고 내일 쉬고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